세상이 고요히 잠든 시간. 하지만 이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가족이 있다. 매일같이 새벽 2시에 일을 하는 가족. 5대째 전통 엿을 만드는 이들은 남들과 다른 일상 속에 살고 있다. 80을 넘긴 시어머니도 60을 바라보는 며느리도 시집을 와서 엿 만드는 운명을 함께하게 됐는데 엿은 그렇게 고부의 시간과 함께 해왔다. 부어가지고 끓이면 한 3시간, 4시간 걸려. 보통은 한 3시간이면 되고 엿은 1시간 더 걸려야 돼. 그럼 그동안 계속 그렇게 저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를까 봐. 4시간은 좋게 저어줘야 하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주걱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어주는데 일일이 사람 손이 가야 만들어지는 엿. 그중에서 엿맛을 좌우하는 일은 엿의 농도를 잡는 일이다. 조금 더 있어야 돼. 엿이 거의 완성될 무렵엔 더 자주 저어줘야 하는데 힘들어서 내가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주거니 받거니 시집살이보다 힘든 것이 엿 만드는 일이었기에 그 흔한 고부 갈등을 넘어 고부의 정은 더욱 끈끈해졌다. 연물이 부글부글 재색을 내고 끓기 시작하면 며느리가 대대로 내려온 방법으로 엿의 농도를 확인한다. 입으로 후 불어 풍선처럼 부풀어지면 드디어 엿이 다 고아진 것인데 다 고아지면 눌러붙지 않도록 재빨리 불을 끄고 널찍한 판에 부어서 엿을 굳힌다. 다양한 입맛에 따라 깨와 땅콩을 넣은 엿도 만드는데 재료를 아끼지 않고 팍팍 넣는 탓에 달달한 엿에 고소함이 더해진다. 간식거리가 흔해진 요즘 엿을 찾는 이들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이 엿을 먹어본 이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끊임없이 이곳의 엿을 찾고 있단다. 그러다 보니 대를 이어서까지 엿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인데 엿이 완성되면 연로한 시어머니는 들어가고 아들내외는 남은 일을 한다. 새벽 2시부터 시작된 일. 엿이 굳을 동안 조청을 포장하는 부부.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티격태격이다. 만드는 일에서부터 포장까지 일일이 다 손이 가야 하는 일뿐인데 이 양반이 내가 손실없다면 안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나도 싫어. 경 이거 치고 와가지고. 당신은 돌아앉았잖아. 내가 바람막이 해서 보호해주잖아. 하지만 정작 힘든 건 추위보다 졸음. 이럴 땐 고생 많다는 살가운 말 한마디 해주면 좋으련만 그런 말 한 번이 없다. 나 이거 안 해. 자꾸 남자들이 또 그래. 어우 신랑한테 사랑받겠어요. 아 많이 받고 있어요. 받긴 뭘 받아. 반응 없는 남편. 감각이 없어. 사람이 무감각이라 그래야 되나? 감정이 없는 건지. 좋아서 애기 떠고 감정이 없어. 표현이 없는 거지. 감정도 없으니까 표현이 없는 거야. 표현이라고는 먹다가 먹을라 해도 없어.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사람은 말도 할 줄 알고 표현할 줄도 아는 게 말은 할 줄 알아. 사람인데 표현을 안 해서. 사람은 표현도 하고 말도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재미에 일은 즐겁다. 이곳 황골마을은 예로부터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지어서 겨울에 엿을 만들어 팔아왔었다. 찬열씨 조상들도 이곳에서 엿을 만들었었는데 부모님이 해오던 일을 이어받으면서 부부의 일상도 달라졌다. 새벽 2시에 일어나 9시가 넘어 아침 밥상과 마주한 가족들. 하지만 밥 한 끼 먹는 일상도 편치만은 않다. 쟤 나와. 쟤 나와서 밥도 못 먹어. 여보세요?
지금 이 전화번호 아닌가요? 010? 줘야 된다 아니?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주문 전화. 거의 모든 주문이 전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밥 한 끼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한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잠시 쪽잠을 자는 부부. 오후엔 또 재료를 준비해 엿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잠시나마 눈을 붙이는 시간은 이때뿐이다. 연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힘든 일상도 함께 물려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픈 시어머니. 자신이 할 때는 겨울에만 했지만 아들 내외는 1년 내내 이런 생활을 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더해진다. 저렇게 밥 먹고 앉으면 졸어요. 그래도 저렇게 졸으면 조금 나. 나도 그래봤지만 저것도 안 그러면 못 빼기지 뭐. 저렇게 잠깐이라도 눈 붙이면 나가지. 잠 못 자는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시어머니. 할 일이 많으니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이 시간이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 아우 그래. 아우 그래. 잘 주무셨어요? 예. 자는 아 거다. 언제 잤는지 모르겠어. 엄마 나갔다 올게요. 짧은 휴식을 마치고 부부는 다시 작업장으로 왔다. 새벽부터 건조시켰던 엿을 포장하기 위해서인데 엿 자르는 일은 이곳에서 유일하게 기계를 이용하는 일이다. 그 다음부턴 다시 수작업. 기계로 자른 엿을 일일이 하나하나 떼어내고 손으로 포장하게 되는데 재료 준비부터 포장까지 세 식구가 다 해야 하니 누구 하나 편히 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엄마 들어가서 쉬시지 뭐하러 나오셔?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좀 쉬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기어이 손을 보태러 나왔다. 아유 추운데. 엄마 앞에 자꾸나 좀 잠궈 추운데. 잘 올라가지도 않네. 너무 뚱뚱하게 옷을 많이 입어야지. 우리 엄마 손 안 간 게 하나도 없어요. 엿하면 엿청 잡아줘. 엿 넣으면 와서 넣어줘. 다 해줘야지 둘이서 했는데 안 해줄 수 있어. 내가 꿈쩍일 때까지는 죽기 전. 먹고 살기 위해 해온 일이 이제 가업까지 되었다. 뭐 만드는 건 오래됐죠. 어머니가 4대째 하시고 제가 5대째니까요. 강원도 남자 찬열 씨와 전라도 여자 명자 씨는 부산에서 일을 하다 만나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면서 부부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슬아의 아들 하나를 두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다. 그러던 중 농사보다 엿 수입이 좋아 대를 이어서 엿을 만들게 되었는데 엿 만드는 일을 확장시킨 건 명자 씨다. 명자 씨는 엿을 알리기 위해 전국 특산물 장터를 돌며 엿을 팔면서 홍보를 했고 덕분에 이곳 엿을 알아주는 이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35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잠을 참는 일은 영 적응이 안 되는 모양이다. 시어머니는 이런 며느리가 안쓰럽다. 만들기 힘들어. 고생 많지 뭐 힘들고 잠 못 자고 뭐. 가족의 고생으로 만들어진 엿. 이렇게 정성으로 만들어진 엿과 조청은 전국 각지로 팔려나간다. 우체국 갔다 올게요. 졸지 말고 잘 갔다 오시오. 배달이나 밖의 일들은 아내가 맡았다. 대신 집에 남은 남편은 엿 만들기를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데 외향적인 아내는 밖의 일을, 꼼꼼한 남편은 아내 일이 더 잘 맞는다. 여기 싹 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아, 싹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말라서 낄쭉낄쭉 하잖아요 여기 싹. 이곳 엿은 보리에 싹을 내어 단맛을 내는 엿기름과 쌀, 옥수수만으로 만든다. 이 세 가지 재료를 황금 비율로 섞으면 이곳만의 전통적인 엿맛이 나는데 대대로 내려온 맛을 지키는 일. 찬열 씨는 이 일이 번거롭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이거는 옥수수. 찬열 씨는 전통의 맛을 잊기 위해선
재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쌀, 옥수수, 보리 이렇게 들어가지. 찬열 씨가 재료 준비에 한창인 그 시각 바로 이거 뭐. 아침 내내 아들 내외를 도왔던 시어머니가 약을 챙긴다. 하다가 뭐. 이 일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시어머니. 이젠 건강이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걸 느낀다. 혈압이 높으니까 아프기야 뭐 만나 지근지근 아프지 뭐. 그럼 물려줬으니까 미안하니까 아파 죽겠어도 가서 해 거들어주는 거는 미안해지. 안 물려줬으면 그렇게 힘 안 들 텐데. 번번한 가업이 아닌 고생만 하는 일을 물려줬단 생각에 틈만 나면 아들 내외를 돕는 시어머니. 고생 엄청 했어요. 우리 며느리. 맨날 나가서 이거 팔러 가가지고 팔리지도 않는 거 추운데 벌벌 떨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너무 힘들으니까 안타깝고 그냥 모두 해는 거 보니 불쌍하지 뭐. 만날 그런 거 해니까. 며느리의 고생은 사실 시어머니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배달까지 도맡다 보니 명자 씨는 웬만한 짐도 끄떡없다. 저 여기다 그냥 놔놓고 갈게요. 네네네. 그래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명자 씨는 늘 시간과 일에 쫓기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 몸은 항상 피곤한 상태. 무조건. 정차 신호인 빨간불이 되자 졸음이 더해지고 애써 잠을 깨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가장 힘든 건 졸음과의 싸움이다. 아유, 그치 맨날 피곤하죠. 혼자 운전하고 가면 많이 졸지. 근데 이제 급기야 하품까지 이어지고 결국 차를 갓길에 세우는 명자 씨. 너무 졸릴 때는 잠시 눈을 붙이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조금 자고 가야지. 졸려서. 막 이렇게 잠이 올 때는 이런 데서 한 5분만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하면은 괜찮아요. 명자 씨 이내 잠이 들어버리는데 재료 준비를 끝낸 찬열 씨도 아내를 기다리다 설핏 잠이 들어버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배달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올 때가 됐는데 그러네. 아내 걱정에 정신이 번쩍 든 남편. 왕복 30분이면 다녀올 거리인데 벌써 1시간이 넘었다. 늘 졸려하는 아내가 사고라도 났을까 걱정이 앞서는데 음주운전보다도 더 무서운 게 졸음운전인데 그래서 그래요. 남편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하몽차사. 운전에 방해될까 싶어 전화도 걸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전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전화를 해봐야 되겠어 안만. 이거 안 받네 전화를. 이거 안 받지? 어머님 전화 안 받으세요? 응, 잘 받는데 전화 안 받네. 통화가 안 되자 걱정이 더해지는 남편. 5분만 눈을 붙인다는 게 30분을 훌쩍 넘겼다. 게다가 휴대전화 진동이 요란하게 울려대건만 명자 씨는 미동도 없다. 어지간히 피곤했던 모양이다. 잠시 후 제풀에 놀라 잠이 깬 명자 씨. 휴대전화를 먼저 살펴보는데 오, 전화가 4번이나 왔네. 여기 우리 집이에요.
집인데 전화가 4번이나 왔어. 잠을 잔 시간만큼 마음이 더 급해진 명자 씨. 몸도 바빠진다. 여보 다녀왔습니다. 근데 왜 전화를 그렇게 안 받아? 그렇게 늦게 오고. 아니 게 아니라 전화가 4번이나 왔대. 올라오다가 졸려서 좀 잤어. 좀 잤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나쁠 거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또 졸다가 사고나 나지 않았나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무슨 사고야 사고를. 그래도 언제 전화 내가 안 사고 난거 받으니까 봤어?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니까 응.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꼭뭐 저 시간 딱딱 맞춰서 다니라는 당신도 기다려봐. 화가 나지. 맞아. 그건 그래. 미안합니다. 됐어, 잘 갔다 왔어. 무사히 온 아내를 보니 한시름 놓이지만 남편은 늘 피곤한 아내가 걱정이다. 오늘도 9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났다. 수고했어요. 네, 당신도 수고했지 뭐. 내가 나가서 엄마 피곤해서 올라가 주무신대. 지금 들어가 주무신다. 응. 부부는 녹초가 되어 일어설 기운조차 없다. 얘기 그만해란다. 여보세요. 갱년하고 조청이.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주문 전화. 그것도 잠깐. 밤낮 힘든 일에 전화까지 받는 아내가 남편은 안쓰럽다. 12시도 오고 1시에도 오고. 시도 때도 없이 주문을 해요. 난 진짜 9시 넘으면 전화 안 받고 싶어요. 막 자다가 전화를 받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잊어먹어. 그래서 소비자가 나한테 얘기를 했을 건데 잠결에 그냥 9시 넘어서 좀 막 잠들라 할 때 이럴 때는 참 진짜 잊어먹어. 꿈인지 생신인지. 졸려. 이제 가서 잡시다. 네. 가서 자고 이제. 씻고 자야지. 부부의 피곤한 하루가 잠자리에 들고서야 비로소 마무리된다. 설날이 다가오면서 부부의 엿 작업장은 더 바빠진다. 찾아오는 손님들도 평소보다 배로 늘었다. 여기 우리 소문 듣고 왔어요. 소문 듣고 오신 거예요? 예. 가게에서 사면 믿을 만한 거 못 될 것 같아서 여기 와서 산 거예요. 오늘 사러 오실 때마다 그때그때 다 포장을 해주시네요. 예. 물건이 아마 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날 만든 조청과 엿은 그날 팔기에도 부족한 상태. 만들기도 바쁜데 포장까지 하려니 잠시 앉아있을 새도 없다. 일을 잘하는 단골 손님들은 포장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불편도 마다하지 않는다. 원주 산지가 지금 거의 한 20년째 되는데 뭐 한 20년째 들린 거예요. 오래됐지만은 항상 와서 이렇게 해야 돼. 뭐 변함이 없으니까 좋으니까. 들고 가야죠. 근데 6개 맞지?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세요. 네. 몇 때문에 말도 못하게 돼. 예. 들어갈게. 예. 돈 받았어요. 또 드릴까?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갈게요. 예. 직접 찾아와준 손님이 고마워 문 앞까지 배웅하는 일도 잊지 않는다. 오늘도 변함없이 택배차가 왔다. 거의 매일 택배를 보내며 얼굴을 보다 보니 택배 기사는 부부의 힘든 일상까지도 잘하는 사이가 됐다. 사모님 몇 시간 주무셨어요? 오늘? 오늘 많이 못 잤어. 그래 낮에 일하면서 내 졸았지 뭐. 예, 아유 에휴. 많이 힘드셨겠다. 예. 바쁜 사람 사정은 바쁜 사람이 더 잘 안다고 바쁘고 힘들 때 서로 더 격려가 되는 법이다. 웬일인지 찬열 씨가 손수 포장까지 하며 조청을 챙긴다. 주문 받은 게 있어가지고 물건은 딸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숨겨놔야 돼. 이틀 전부터 약속을 한 조청을 손수 챙기는 찬열 씨. 혹시 몰라 아내에게 당부도 잊지 않는다. 여보. 예? 여기에 조청 세 세트 해놓은 거 이거 주문 받은 거예요. 이거 팔면 안 돼. 이거? 요거.
팔지 알았어요. 마라 이거. 알았어요. 좀 딸리니까 딸리면은 그러면 저걸 저 위에도 올려놔. 오후에 가지러 오기로 했으니까는. 그래서 알았어요. 여기다 내비둔 거예요. 꼭 잊어먹지 말고. 예. 알겠어요. 부부에게도 잠깐의 휴식 시간이 찾아왔다. 누워서 자면 못 일어날까봐 앉아서 쪽잠을 자는 부부. 시어머니는 숨소리마저 방해가 될까 싶어 숨을 죽인다. 아들 내외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보고 현관을 나서는 시어머니. 아들 내외의 일을 조금이라도 거들어주기 위해서인데 고구마 좀 어디다 먹어? 엿을 만들 때 튄 엿물을 닦아내는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힘을 덜어주고 싶다. 여기 우리 튀어가지고. 그런데 이때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왔네요. 예. 조청 2kg. 아들 내외가 없을 때 종종 대신 물건을 팔았던 어머니. 물건이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다 결국 아들이 챙겨놓았던 조청 상자를 발견하는데 손님들 가져가기 좋게 포장까지 되어 있으니 잘 됐다 싶다. 이거 2kg예요, 이게? 네. 두개 저희 어머니가 좀 필요하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오랜만에 왔네요. 네. 예. 아니 뭐 설날이고 엄마가 이제 여기 강정 만드신다고 해가지고요. 끔찍이 잘 때는 놔두고 내가 나와서 팔고 그래 잘하고 가면 놔둬. 4개 팔았으니까 4만 원. 4만 원 벌었네. 어디 가셨나 했더니 여기 계셨네. 자길래 내가 이 조청 팔았는데 조청 어느 거 파셨어? 조청 팔 거 없는데? 조청 그거 두 개씩 담아놓은 거. 그거 저기 이틀 전에 맞춰놓은 건데 이거? 이거 팔면 안 되는데 이거 3개 해놨는데 3개 맞힌 거 2개 파셨구만. 본의 아니게 사고를 치고 말았다. 해놓은 거, 그거 팔았지 뭐 나와서 자니까 안 깨우고 나와서 이거 파는 거. 잘하셨으면 어떻게 파는 거야? 큰일 났네. 또 해면 되지. 또 괜히 오늘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러지. 왜? 엄마가 파셨대. 아침에 만들어 놓은 거 팔지 말라 그러고. 이제서야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된 시어머니. 난감한 상황에 안절부절 못한다. 난 뭐, 엄마한테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깜빡 잊어버렸지. 그치 뭐 나도 얘기 안 했으니까 엄마가 얘기한다 팔고 그러다가. 모르고 팔았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또 뭐라 그랬어 엄마한테? 아니 내가 잘못이지 뭐 어떻게 모르고 그래. 그 얘기를 해야지.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해놓고 엄마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지. 자는데 깨울 수도 없고 나와서 내가 팔았지. 아유 괜찮아. 그러니까 변한간 손님이 오니까 이런 데는 내가 덜 파니까. 우리도 엎드려 잤지 뭐. 자는 사이에 그랬겠지 뭐. 도우려다 사고만 친 것 같아 공연히 미안해진 눈치인데 결국 눈치를 보며 자리를 뜨지 못하는 시어머니. 한사코 고집을 부리며 일손을 돕는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집을 나선다. 웬만하면 외출을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무슨 급한 볼일이라도 있는 모양이다. 저기 뭐 볼일이 있어서 얼른 갔다 올라오지. 며느리한테 데려다 달라고도 안 하는 걸 보면 어디 멀리는 가지 않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정작 도착한 곳은 30분을 걸어야 도착하는 시내다. 어디가 아파 약이라도 사러 왔나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예, 뭐 영양제 좀 살라고 그러는데 영양제 누가 드실 거예요? 우리 며느리 아들하고 며느리 먹을 거. 피곤해가지고 맨날 앉아 조는 게. 아 그래요. 그러면 영양제를 드리는데 피곤한 걸 좀 가라앉혀주는 피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영양제를 드릴게요 그러면. 예. 그죠? 자신이 실수한 것이 미안해 아들 내외에게 영양제라도 사다 주려는 것인데
다 3만 원 내가 줬더니 아 그래요? 아들이 용돈 준 거예요 이거? 내가 용돈 받아가지. 아 용돈 받아가지고 네. 할머니 안 쓰고 아들 또 영양제 사주는 거예요? 예. 조심히 가세요. 예. 아들 며느리 줄 생각에 어머니는 마음이 가볍다. 시어머니가 시내에 나간 그 시각 명자 씨는 여전히 분주하다. 뭐야 이거? 엿 포장 상자에 제조 일자 도장을 찍기 위해서인데 날짜가 안 보여. 네? 날짜가 잘 안 보여. 에이, 또 이쁘게도 안 찍어져. 냅둬 버려. 날짜 찍는 거야? 응. 보관해야지. 제조 일자를 표기하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 날짜를 꼭 찍어야 하는데 이거 날짜 잘못 찍었잖아. 왜 지나간 날짜를 찍어 이거? 눈이 침침해갖고 안 보여가지고. 아니, 신경을 좀 써야지. 신경을 쓰는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날짜는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 날짜. 한 번이 아니잖아 이게. 그 시각 시어머니가 시내에서 돌아왔다. 아들 며느리에게 영양제를 주려고 서둘러 온 시어머니. 그런데 안에서 큰 소리가 들린다. 낮에 자신이 한 실수 때문에 아들 내외가 싸우는 줄 알고 시어머니는 속이 상한다. 시어머니의 마음과 발길이 다시 무거워졌다. 이 양반은 그러면 자기가 좀 찍든지 왜 나. 내가 바쁘니까 맨날 그랬지. 내가 찍은데 찍을 때마다 나만 안 돼. 너 그 날짜를.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응. 하란 말이야. 아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거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확실히 해야지 확실히. 그러면은 당신이 찍어. 아니 양반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꼭 그까지 다 잔소리를 하냐. 아니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찍어봐. 여선 잘 만들어. 내가 갖다가 갖고 갈 거니까.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아 그랬다고 그래고 가냐 삐져가지고. 휴지로 닦아 지워보려 하지만 잘 지워지지도 않는다. 며칠 지났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꼼꼼한 찬열 씨는 실수를 그냥 넘기지 못한다. 일을 만들어 하셔. 꼼꼼한 찬열 씨는 덤벙대는 아내가 못마땅하다. 남편의 잔소리에 속상해진 명자 씨. 엄마. 결국 올 게 왔구나 싶다. 날짜를 잘못 찍었다고 기석이 아빠가 난방 뭐라 그랬어. 그런데 싸운 이유가 자신 때문이 아닌 것 같아 한시름 놓이는 눈치다. 아니 저번에 돌려놓은 거 그대로 그 날짜로 찍었더만 오늘 만드는 거 오늘 안 찍고 먼저 지나간 날짜로 찍었다고 막 뭐라. 꼼꼼해서 그런 거 뭐. 이거 참아. 속상하지 말고. 아이 그래도 일하고 그냥 저 무처럼 그러니만 야단쳐 싸면 일하기 싫고 재미가 없어. 슬며시 사온 영양제를 꺼내오는데 엄마 그게 뭐야? 이거 영양제. 영양제를 뭐 이거 좋은 거라 그랬는데 둘이서 먹어봐. 아이 뭘 이런 거 사오셨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언제 가서 이거 사오셨어요? 아까 가서 사가지고 들어가니까 뭐 싸우길래 뒤로 들어왔. 가지고 들어왔지 뭐. 아이 싸운 건 아니고 그냥 뭐라 싸우는데 그러니까. 뭐 큰 소리가 나니까 뒤로 들어온 거야. 엄마 이제 여기 약 먹고 참을게요. 좋아하는 며느리를 보니 시어머니도 마음이 놓인다. 시어머니가 사준 영양제로 명자 씨도 남편에게 생색을 내보는데 엄마가 고생한다고. 여보. 예. 그럼 뭐라 그래요? 영양제. 비타민. 엄마가 영양제 사와가지고 며느리 줘서 내가 아까 당신 그래서 참는 거야. 다 주는 거야. 알았지?
아주 잘했네. 시어머니한테 잘 보였구만. 가족의 정은 그렇게 엿처럼 끈끈해지고 있다. 설날이 다가오니 당분간은 바쁠 일만 남았다. 보통 때보다 1시간 일찍 일을 시작하는 찬열 씨. 설날을 앞두고 선물용 조청 주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양은 많고 손은 부족하니 일찍 시작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양이 많으니까 시간이 더 걸리더라. 그러니까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작업하고. 매일 피곤해하는 아내를 조금 더 쉬게 하려고 찬열 씨가 혼자서 부지런을 떠는데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아내 생각하는 마음만은 각별한 찬열 씨다. 그렇다고 편히 늦잠을 잘 명자 씨도 아니다. 빨리 보낸다. 양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니 여러 솥에 나눠 끓일 계획인데 양이 많아질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지만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 급기야 젓는 일도 있고 졸고 마는데 뜨거운 아랫목은 아니어도 잠시라도 누울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오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명절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에 시어머니까지 일찍 나오셨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것이 타격이 컸던 모양이다. 오늘따라 더 잠에 취해 못 일어나는 명자 씨. 남편의 잔소리에도 꿈쩍을 않는다. 자나깨나 졸고 큰일 났다. 아, 들려. 졸리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일. 억지로 잠을 깨보는데 밤새 졸고 두면 계속 졸아? 밤새 들고 잤어. 아니 졸았지 뭐. 잤대. 많이 피곤했던지 웬일로 명자 씨가 투정을 다 부린다. 두 솥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한 솥 더 하면 세 솥을 해야 되잖아. 주문이 많이 들어왔으니 어떻게 해드려야지.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렇게 힘드니까 주말에 잠을 못 자는데 아휴, 너무 힘들어. 그거 어떻게 해? 뭐 아들 좀 와서 도우라 그래. 아 직장에 다니는 놈을 뭘 오라가라 그래야. 아니 그래 놀잖아. 주말에 쉬잖아. 아이고 일주일 다니고 하루 쉬는데 뭘 그걸 또 오라가라 좀 애를 오라 갖다가 그래. 바쁠 때 그래갖고 좀 해달라 그래야지. 그럼 누가 해줄 거야. 이렇게 힘든 일을 애까지 그냥 물려주려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인데. 아니 물려주면 좋지. 물려받으면요. 아이고 참나. 그러니까 물려받든 안 물려받든 아 해봐야지. 됐시오. 애를 이걸 물려주기를 잠도 우리도 잠 못 자고 맨날 빽 그냥 비몽사몽 이렇게 사는데 애까지 그냥. 모르잖아. 배워놓으면 다 좋은 거지 뭐. 조상들이 해내놓는 건데 그럼. 조상님들은 먹고 살라고 응?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떻게 어영부영 이렇게 받았는데 애를 굳이 애를 받아라 마라 할 그건 아니여 내가 볼 때. 아내의 반응에 찬열 씨 더 이상 말을 않는다. 틈만 나면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만 세우는 남편이 명자 씨는 못마땅하다. 아들 얘기 때문에 공연히 투닥거린 부부. 남편은 아들이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배워 대를 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빠요.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또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네, 그래. 기다릴게. 수고해. 엄마 기석이 아빠가 바쁘다고 기석이 오라 그랬어요. 저기 뭐 일 안 했는데 뭐 와서 좀 도와달라고.
거기 일해야지. 시어머니도 손자 문제만큼은 단호하다. 안 찍으려고. 힘드니까. 아빠 그 고생했는데 손주 거는 고생시게. 2대1. 잠도 못 자고 마음 편히 밥도 못 먹는 며느리를 보니 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손님이 와서 지금 옆팔로 가는 거야. 어머나 이거. 먹고 자는 일마저도 매일 쫓기듯이 하는 며느리. 며느리의 고생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어머니는 충분히 마음이 아프다. 그 힘든 일상을 불평 없이 견뎌와준 며느리. 그 고생을 알기에 시어머니는 더 며느리 편이 되어주고 싶다. 찬열 씨 역시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진 않는다. 아내의 고생도 알고 왜 반대하는지도 알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가업을 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조상들이 해온 일에 나름 자부심을 갖고 했던 일이 아니던가. 거의 20년째 오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실 때부터 왔는데 그 할머니까지 같이 그렇게 열심히들 일하세요. 그게 너무 보기 좋아요. 가끔 손님들의 당부도 이어지는데 아드님을 그냥 붙잡아다 두셔요. 아들 물려주라고 자꾸 그러죠. 명자 씨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난감하다. 아들 내려와서 해라 그러고 아들 보고 이어받으라 그러고 아들 가르쳐라 그러고 아들이 왜 아직도 안 왔냐 그러고. 그때마다 어머니 뭐라고 그러세요? 아 뭐라 그래요. 물려주기 싫어요 소리 하면 할 수도 없고 웃고 말지. 주말 아침. 찬열 씨의 호출을 받고 아들이 집에 왔다. 아들 왔어? 아이고 야. 부르지 말라고는 했지만 막상 아들의 얼굴을 보니 기분은 좋다. 찬열 씨는 아들을 맞이할 새도 없이 바쁘다. 오자마자 작업장으로 들어오는 아들. 일주일 중 쉬는 날은 일요일 하루인데 바쁜 부모님을 돕겠다고 와주니 찬열 씨는 이런 아들이 고마울 따름이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곁눈질 해가면서 따라하는 기석 씨. 어려서부터 봐왔던 것이 있어 곧잘 따라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어렵게 느껴진다. 여기까지는 제가 못 봐요. 태워 먹어서 안 걸려. 아들이 잘하는지 아버지는 자꾸 눈길이 간다. 아들 힘안 들어? 이 와서 또 고생이다 야. 넘치지 않게 달려 살살. 아이고 사살 저라고 얘기했어요. 불려쳐. 배운다는 마음으로 돕는다는 마음으로 기석 씨는 열심인데 정작 명자 씨는 자꾸 아들에게 눈이 간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지만 엿을 만든다며 소홀했던 시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기에 명자 씨는 애틋함이 더한다. 애 모처럼 왔는데 좀 쉬게 나눴지 그래 꼭 부려먹으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해. 그 하는 것만 해도 이쁜데. 바쁘잖아. 아니 바쁘긴 바쁘지만은 애가 모처럼 먹는 애를 이렇게 잔소리를 했어. 정작 오늘 잔소리는 아내가 더 심한 것 같다. 일손 하나가 크긴 큰 모양이다. 아들까지 도우니 다른 때보다도 조금은 일찍 마무리됐다. 일을 겨우 마무리하고 마주한 자리. 밥 한 끼 같이 먹는 일도 쉽지가 않다. 근데 오늘은 고생했다 야. 아들을 볼 때마다 명자 씨는 미안한 마음만 든다. 애가 그냥 객지 생활하는데 반찬도 못 해주고 엄마가. 자식이 저 하나니까 와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또 저는 저대로 또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명자 씨는 아들에게까지 애써 이 고생을 대물림시키고 싶지 않다. 내가 니한테는 그런 말 안 하는 게 굳이 이걸 이어받으라고. 너무 힘들고 엄마 아버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너가 안
얘 받지 말라 그러는데. 양중은 나도 같은 마음인데 엄마. 때 가서 끊어진 데서 할줄 좀. 끊어진데도 할 수 없다. 어머니까지 반대를 하시니 찬열 씨는 도저히 표정 관리가 안 된다. 아내가 아들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 좀 쉬었다 가고 싶은데, 그치? 아내와 어렵게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아들에게 잘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찬열 씨. 결국 불편한 마음에 먼저 일을 하러 나오는데 할머니 올라가 볼게요. 조심해서 잘 가. 예. 늘 바쁜 부모님 때문에 아들도 덩달아 바쁘다. 아버지 올라갈게요. 그래, 잘 올라가라. 예. 조심해서. 그 명절 때 다시 또 내려올게요. 그래. 예. 피곤한데 고맙다 와서 고마워. 아니. 가려고? 예, 올라갈게요. 그래. 아니야, 우리 아들 왔는데도 엄마가 몰래 못 나간다. 가. 왜 가? 제가 만약 이어받게 되면 6대째가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계속 해왔던 거를 눈에 보면서 아, 나는 이게 싫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런 부분이 있고, 반대로 아, 나도 이제 저걸로 해서 밥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쉽게 얘기해서 후자인 것 같아요. 힘들지만 부모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해온 일. 아들 기석 씨도 열심히 살아온 부모님을 보면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더 신중히 고민 중이다. 그날 저녁. 다 한 거야? 아니, 아직 더 아직 더 씻어야 돼. 아니, 왔다 가니까 섭섭하잖아. 왜 모처럼 오는 걸 그렇게 좀 시계 좀 나눴지 그냥 그렇게 일을 부르느냐. 바쁘잖아, 명절이니까. 아니 바쁜 건 바쁜 그리고 틈틈이 거지만 가르쳐줘야지. 애한테 너무 강요하지 말어. 지가 있잖아 알아서 판단해갖고 지가 하겠다 하면 하지만은 자꾸 부모가 강요해서 억지로 강요 안 해. 한다 그러니까는 그러는 거지. 그래도 뭐 와서 쌀 갈아라 뭐 엿죽 끓여라 뭐 해라. 아이, 그런 거. 아 내가 보니까 당신 시키더만. 그 시켜야지 하지. 그럼 뭐 안 시키면 하나?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루 쉬는데 일요일날 하루 쉬는데도 애를 그냥 그렇게 아빠가 바쁘면 뭐 와서 도와줄 수도 있지 뭐. 애 자취하는데 그냥 뭐 반찬 같은 것도 못 해주고 그렇게 사는 엄마인데 애 와서 일하고 가면 편하기나 해? 편치도 않지. 그냥 굳이 그냥 애를 부려먹느라고 안 편하잖아. 마음이 불편한 건 찬열 씨도 마찬가지다. 당장 하라는 것도 아닌데 말도 못 꺼내게 하니 이 상황이 답답하다. 어렵지 않게 쉽게 조금씩 하면서 몸에 익히면 잘하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사실 대를 잇고 싶은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생길이 뻔한 그 길을 마냥 가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엄마의 마음 아니던가.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하나한테 너무 내가 정을 들인 건지 매달리는 건지는 모르지만 부담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나를 닮아서 잠이 많아요. 아침잠이 많아서 많은데 그걸 이제 그걸 극복하려면 지도 하나의 자신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또 싸우면서 그걸 하려고 한다면은 또 그걸 보려면은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잠 못 자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욱 말리고 싶은 명자씨다. 자식 고생하는 걸 반길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찬열 씨 역시 고생스러운 일이란 걸 잘 알고 있다. 결국 자신의 욕심인 것 같아 생각이 많아진다.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가 냉랭하다. 어제 일 때문인지 부쩍 말이 없어진 명자씨.
찬열 씨도 나간단 말도 없이 집을 나선다. 시동을 걸어놨어 이러면서. 그런데 작업장이 아닌 차에 오르는 찬열 씨. 웬만해선 밖에 나가질 않았는데 어디를 가는 건지 집을 나선다. 명자 씨는 주문을 받느라 여전히 바쁘다. 마음은 편치 않아도 손을 놓을 순 없지 않은가. 얼마 안 있어 외출했던 남편이 돌아왔다. 어디 간단 말도 없이 나가더니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다. 일 놔두고 어디 오래가 있을 성격도 못 된다. 당신 잠깐 나와. 응? 그렇지. 어제 아들 때문에 시도 소리 하고 삐진 거 같아가지고 그 피부에 바르라고 일 많이 해서 고생해가지고 피부가 거칠어졌잖아 손이. 그 바르고 봐봐. 난 눈물 나오려고 그래. 어머 당신 나 항상 처음이네 이게. 어머 세상에. 이거는 엄마 손 크림이고 요거는 당신이 자꾸 안 보인다 그래서 도장 잘 찍으라고 돋보기 사온 거야. 어머나 나 물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어머 당신 이거 나 선물로 주는 거가. 그래. 오늘만큼은 남편이 더없이 살갑다. 마음에 들어? 잘 사왔네. 이 비싼 걸. 어머 우리 당신도 이런 거 살 줄 아시네. 그럼 사야지. 눈이 침침하다고 돋보기까지. 오늘 찬열 씨의 센스가 빛을 발했다. 잘 보여?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기사기는 아들은 그 물려준다는 건 그렇다. 선물은 선물이고. 지가 안 한다면 할 수 없지만은 지가 하면은 가르쳐 주는 거고 안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강제로 해라고 그러진 않지. 알았어요. 그래 강제는 하지 말고 그냥 지 의견에 그냥 따릅시다. 다른 건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지가 한 다음에. 난 항상 처음이야. 우리 신랑이 이거 사준 역사가 없어. 근데 눈물 나와. 그래서 당신 몰래 갔다 왔지. 고맙습니다. 아이고. 부부가 행복한 포옹을 하는 그 시간. 시어머니가 작업장으로 들어선다. 모처럼 만에 여유 있는 시간. 내 대를 너가 정통을 이어줘서 모두 고맙고 hin통해. 내가 못 꿈져볼 때가 내가 꿈져를 줄게. 예, 고마워요. 우리도 열심히 할게요. 우리 가족 화이팅!